안녕하세요. 시원스쿨에서 IELTS 라이팅 담당하는 김재한 강사입니다. 자,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뭐냐면 과연 IELTS 라이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ELTS라는 시험이 다른 여타의 영어 시험하고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토익이라든가 토익 스피킹이라든가 뭐 탭스를 보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죠? 토플을 공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여타의 그런 시험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게 주론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도 온라인 강의도 많고 오프라인 강의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왜 시원스쿨의 라이팅, IELTS 라이팅은 김재한 강사 선생님의 수업을 왜 들어야 되냐 이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여타 이제 다른 강의도 많고 다른 교재도 많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내 점수를 IELTS 라이팅 점수를 얼마나 빠르게 올려줄 수 있냐라는 게 기본적인 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초간단 라이팅 문법이다. 이 문법이라는 거 여러분이 좀 많이도 공부해왔죠. 초딩 때, 중딩 때, 고딩 때, 심지어 대딩 때, 직딩 때도 라이팅을 위한 아니지. 그냥 영어 문법을 공부를 해왔죠. 그런데 실제 라이팅을 써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분명 거의 다 아마 이 강의를 유튜브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느낄 거예요. 생각만큼 안 되네. 문법을 내가 한 1년, 아니 5년 그렇게 내가 문법을 이렇게 파왔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잘 안 된 거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한 거죠. 아니면 라이팅을 위한 그런 문법을 하질 않은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되게 큰 부분을 좀 차지해요. 그러면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초간단 라이팅, IELTS 라이팅 문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거만큼은 꼭 지켜나가자 이거예요. 이 부분은 그게 뭐냐면 일단 글을 쓰기의 가장 기본이 뭐냐? 라이팅 기본기부터 다지려면 아무리 많은 단어들이 머릿속에 존재하잖아요. 한국말로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한국말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심지어 영어라는 단어를 내가 뭐 외웠어요. 암기하고 막 외웠어요. 근데 그 영어 단어를 문장으로 쓰려면 잘 나열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나열부터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열을 하는 걸 배운 다음엔 그 나열이 맞냐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게 배열이 된 거야? 앞뒤의 그 규칙성이 맞는 거야?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을 라이팅할 때 가장 기본은요. 일단 길게 쓸 수 있는 거 나중 얘기죠. 그죠? 가장 기본은 역시 주어와 동사를 정확히 내가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주어와 동사는 안다라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I, 뭐 buy, 난 사요. A book, 책 한 권을 사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IELTS 라이팅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문장을 했어요. 썼어요. 주어 동사. 기가 차게 썼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수일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수일치? 수일치는 동사하고 뒤에 뭐 이런 거 아니죠. 수일치의 정확한 명칭은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가 단수 하나짜리예요. 그럼 동사에 기본적으로 s나 es를 붙이자. 주어가 2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동사에 s나 붙이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게 실제 시험장에 가서 쓰기 시작하면 뭐가 이제 생기냐면 긴장감이 쫙 오르죠, 이게.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그냥 흰색 도화지가 돼버리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면서 항상 염두에 둘 거 제일 첫 번째 문장을 나열을 할 때 주어와 동사부터 써내려가잖아요. 목적어부터 쓰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쓸 때 우리가 동사를 쓸 때 한 번쯤은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죠. unemployed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니까 여기다 이제 동사 s를 붙이는 이런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죠? 그 다음 여기다 보니까
employees라는 복수가 되니까 동사에 s를 안 붙이고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이 이제 난 그런 실수는 안 해. 하지만 역시 시험장에 가서 라이팅 쓸 때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이 IELTS 라이팅을 시작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거. 문법이다. 그러면 누구나 주어 동사부터 일반적으로 쓰기 마련인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수일치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왜냐하면 수일치 하나 틀렸다고 해서 감점을 주진 않아요.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연이어서 나오면 채점가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감점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제 동사의 시제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일죠. 시제라든가 수일치 또는 수동태, 능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글을 쓰는데 동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쓰고 머릿속에서 이제 동사를 생각했겠죠. 그런데 명령은 목적어를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사나 전치사 이런 걸 내죠. 나중에 보니까 뭔가 단어는 의미는 알겠는데 문장 구조가 이제 갖춰지질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사가 있냐 없냐 그런 부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럼 있다, 썼다라고 가정할 때 수일치를 받고요. 앞에선. 그럼 지금 이제 시제를 보는 거죠. 적절한 시제가 갖춰져 있냐? 라는 겁니다. 적절한 시제. 왜 제가 동사 얘기를 하냐면 동사는요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에 허리. 딱 쓸 수 있게 떠받쳐주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문장도 딱 골격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사거든요. 그래서 동사에 대한 실수만 내가 좀 줄여도 예를 들어서 이제 명사가 있는데 내가 뭐 관사를 썼다, 뭐 안 썼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는요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관사에 관한 얘기는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논문이 이제 관사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누구도 정확한 얘기를 안 해줘요. 심지어 교수님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덜을 넣을 수 있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거에 대한 답변은요 사실 언어학자 아니고선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놔두고 그래서 뭐를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지 않게 하려면 동사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동사에 관한 얘기. 그래서 과거가 나왔어. 과거 가자.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과거의 어떤 경험치를 쓸 거예요. 나열할 거예요. 과거 가자.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 미래에 관한 얘기할 거예요. 그럼 미래에 대한 시제를 쓰자. 라는 거예요.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를 쓴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에 관한 얘기인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실을 나열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물이 100도씨를 끓어요. 그런 사실을. 그럼 뭐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현재 시제 또 쓰는 거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문법의 포인트는요.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써야 될 부분들 꼭 IELTS 라이팅에 필요한 부분들만 딱 갖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문법 시험 아니거든요,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사라는 거와 타동사를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좋아요. 주어 썼어요. 동사 수일치 딱 좋아요. 그 다음에 시제 브라보. 근데 자동사, 타동사에 관한 개념을 몰라서 그 다음이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뭘 써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뭘 써야 되지? 어떤 걸 써야 되지? 그걸 모른다면 그 다음은 또 이어지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동사 많이 쓰이죠. 특히나 타스크 1에서 그죠? 아카데믹 모듈에서 타스크 1의 증가 감소는요. 무조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어 동사까지 맞춰 썼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뭘 쓸 거냐 이거죠. 그게 이제 맞춰지는 게 바로 자동사와 타동사. 자동사는 뒤에 명사라는 거지 목적어가 없고 타동사는 목적어라는 거 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모르는데 아이디어만 갖고 내가 승부를 하겠다? 아이디어 좋죠. 아이디어. 근데 아이디어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이디어는요. 많이 봐왔던 게 있던 기존의 유를 갖고 또 다른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런 게 맞거든요. 근데 아이디어 있으면 뭐예요? 쓰질 못하는데.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 바탕이 돼야 뭔가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내 넣어서 문장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겠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허리 역할하는 동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사에 관해서 어떻게 쓸 거냐?
수일치 가자 이거야. 앞에 딱 주어라. 그 다음 시제를 맞춰 쓰자 이거예요. 그 다음 뭐를 자동사냐 타동사냐 알아야 그 뒤에 또 다른 내용을 쓸 수 있다 이거죠. 알겠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타동사도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이런 대표적인 타동사. 타동사도요, 종류가 좀 많아요. 어떤 타동사는요, 뒤에 그냥 명사 하나만 있어. 어떤 타동사는 뒤에 명사 2개 좀 나와줄래? 어떤 타동사는 명사 있고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 이런 거 쓰면 안 될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 결정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 동사로 끝나죠. 문장이. 어떤 사람은요, 주어 동사 보어로 끝나고요. 어떤 사람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다 쓰고요. 누가 점수를 많이 받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동사라는 게 누굴 어떤 애를 선택하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쓰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한 문장 썼어요. 근데 한 문장만 계속 쓰는 거야, 이렇게. 나열해서. 그럼 내가 문장 2문장을 내 이어질 때 2문장을 쓰고 싶은데 이걸 잊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쓰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접속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도 있을 수 있고요. 비록 뭐뭐하지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and라든가 but이라는 그리고 그러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문장 한 문장만 딱 쓰는 게 아니라 2문장을 내가 이어서 딱 쓰고 싶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누구야? 딱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접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문장을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그 단어를 나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순서. 그 다음 순서를 맞췄으면 이제 문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같이 엮게 만드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 2번째 문장을 같이 이을 수 있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윤활유, 바로 접착제인 접속사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제가 정말 간단하게 IELTS, 라이팅을 하면서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법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래도 더 해줘요. 문법 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그럼 이제 김찬생이 쓴 우리 C1스쿨에 나온 Big IELTS Writing을 보시면 되죠. 그럼 책만 갖고 어떻게 돼요? 그럼 동영상도 있으니까 보면 되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